아, 요즘 물가 장난 아니죠? 급여는 안 오르는데 물가 오르는 속도는 엄청난데요. 정말이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으세요? 코로나 전에는 점심을 10,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10,000원짜리 밥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외식 한 끼에 커피까지 마시면 하루 15,000원은 우습게 깨지는데요. 한 달이면 점심값만 3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이 지출 부담.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려고 마음먹은 뒤에 도시락을 즐겨 먹는데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 속도 편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게 식비 절약이 돼서 도시락을 챙기는 편이에요. 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단 7,000원대로 5일치 점심을 해결하고 매달 점심 식비를 50% 이상 줄인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점심값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시는 여러분, 뭔가 절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클릭하신 거 맞으시죠? 그럼 제 얘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미니멀 라이프를 사시는 분들을 보면 다 식비 절약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가계부에서 식비 비중이 제일 높았는데요. 귀찮은데 도시락을 싸야 되나 고민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점심값을 반으로 줄여서 15만 원씩 생긴다고 해볼게요. 1년이면 180만 원이 생기는 거고요. 180만 원이면 5천만 원을 넣어두고 은행이자를 받는 거랑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걸 매월 미국 S&P 지수 ETF를 산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매년 7% 복리를 적용하면 3년이면 600만 원, 5년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건 배당까지 주는데 그걸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고요. 진짜 우리는 백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회사 현실은 어때요? 30대까지 희망퇴직을 받는 냉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은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되지 않으세요? 점심식 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반으로만 줄이면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도시락 싸면 절약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아침마다 너무 귀찮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전 귀찮아서 집 밖에도 잘 안 나가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맞게 도시락 싸는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주말에 한두 시간 동안 밥이랑 반찬을 해서 냉장 보관해두고 일주일 동안 반찬을 돌려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도시락은 그다지 화려하진 않은데요. 평일 저녁 먹고 나서 냉장고에 있는 밥, 반찬만 담아서 도시락을 미리 싸둬요. 그리고 아침에는 들고만 나가요. 이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한 캐나다 유튜버가 10가지 절약 습관에 대해 이야기한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습관으로 Eat the same food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매일 똑같은 메뉴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돌려가면서 해먹을 4-5가지 요리 레시피를 정해두면 장보기 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식비 예산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저 또한 도시락을 쌀 때 기본 밑반찬을 2-3가지를 고정해두고 메인 메뉴만 바꿔가면서 챙기는 편이에요. 만약 도시락을 싸가기 어려운 분위기다. 다들 회사에서 나가서 먹는 분위기라면 다이어트를 핑계대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예전 회사에서는 팀끼리 다 같이 점심을 먹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사회생활은 아예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나가서 먹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 주간 쌌던 도시락이랑 비용을 보여드릴게요. 5일간 싸온 도시락 비용은 총 7,290원이에요. 밑반찬은 엄마 찬스로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포함을 했다면 아마 식비는 10,000원 내외일 거예요. 제가 점심에 회사 사람들이랑 나가서 먹을 때 자주 먹는 메뉴가 김치찌개인데요. 이게 11,000원이거든요. 거기에 커피까지 마시고 오면 점심에 한 번에 16,000원이 나가더라고요. 점심을 사 먹는 거랑 도시락 싸오는 거를 비교해서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제가 5일 동안 도시락 싼 총 비용이 외식 한 끼의 비용의 절반도 안 돼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걸 한 달 비용으로 가볼게요. 도시락 메뉴는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한 끼 도시락 값을 4,000원으로 잡고 점심 외식할 때 커피는 조금 저렴한 걸 먹는다고 가정해서 13,000원으로 계산해 봤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매일 점심 나가서 먹으면 27만 원이고 도시락을 싸오고 가끔 나가서 먹으면 14만 원 정도예요. 나가 먹는 것보다 도시락을 싸오면 점심값을 거의 50%나 절약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다이소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냉장고에 넣어둔 도시락통을 아침에 들고 나오면 점심때가 돼도 밥이 차가워서 늘 머그컵에 덜어서 데워 먹었거든요. 성인 한 명이 일주일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카드 하나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귀찮다고 그냥 플라스틱 도시락통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이 하나 추가되니까 그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는 도시락이 없나 찾아봤는데요. 제가 여기저기 이잡듯이 어렵게 찾아내서 애용하는 아이템은 바로 이건데요. 고정 댓글에도 안내해놨어요. 제가 절약하겠다고 여러 도시락통 비교해보다가 왜 이 제품에 정착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새로운 도시락 고를 때 기준은 3가지였는데요. 첫째, 데워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둘째, 반찬통 분리가 가능해야 되고요. 셋째, 용량이 조금 커야 돼요. 첫 번째로 데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전날 밤에 도시락을 싸두니까 밥이나 반찬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도시락통을 데워야 되는데요. 유리나 스테인리스 다 성분은 좋지만 유리는 무겁고 스테인리스는 바로 데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 키우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실리콘 소재가 아이들 식기에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 제품을 찾아봤는데요. 알아보니까 제일 안전한 게 플래티넘 실리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래티넘 실리콘으로 된 도시락통을 알아봤어요. 두 번째로 반찬통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간혹 메뉴에 따라 반찬통을 빼야 할 때도 있는데 고정되어 있으면 제가 담고 싶은 대로 음식을 담지 못해서 불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용량이 좀 커야 하는데요. 제가 먹는 데는 또 진심이라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건 담아야 되는데 간혹 도시락이 아이들이 쓰는 것처럼 작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후기 보면서 정말 많은 제품을 비교해봤어요. 이 3가지 조건을 다 갖춘 제품을 1년 정도 잘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찬통만 빼서 밥을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울 수 있고요. 용량이 650ml라 남편 도시락통으로 쓴다는 댓글을 보고 샀는데 꽤 커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반찬통은 이렇게 분리돼서 원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엇보다 이 안이 둥근 모양이라 설거지할 때 잘 닦여서 좋더라고요. 다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특히 좋은 점이 추가로 반찬통이랑 소스통 구입이 가능하던데요. 저는 반찬통 추가 구입을 안 한 게 좀 아쉬웠어요. 반찬통 하나, 소스통 하나 정도 추가해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간혹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플라스틱보다 무게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성인이 쓰기에는 적당하고요. 어린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방 안에 넣어 다녀도 음식이 잘 흔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배임이 있는데 이거는 실리콘 특성상 색배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에도 칼에 담으면 다 음식물 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김치 대신 오이지 같이 가급적 냄새가 좀 덜 나는 음식으로 준비하는데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 이렇게 구분해서 담아요. 어떤 반찬통도 닫아두면 음식 냄새 안 빠지잖아요. 이것도 일주일 내내 쓰면 당연히 음식 냄새 배는데 주말에 저는 햇볕에 이렇게 두고 말려요. 그럼 냄새도 잘 빠지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도시락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밥 한 끼 도시락 싸가는 게 귀찮아서 감당하는 비용이 참 크지 않나요? 저는 이 비용 절약해서 주식하는 데 쓰고 있는데요. 조금만 부지런 떨면 여러분도 식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식비 줄일 때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식비 절약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봬요.